지금 당장 거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현관문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동남쪽 모서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비싼 도자기 장식품입니까? 먼지가 쌓인 조화분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 자리 하나가 지금 당신 가정의 재물을 조용히 그러나 가차없이 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수십 년간 수행의 길을 걸으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왔지만 감히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을 가장 오래 속여온 가장 달콤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분들, 사업은 하는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항상 더 많은 분들, 분명히 절약하고 아끼는데 왜 항상 부족한지 알 수 없는 분들, 그 고통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의 막힘, 즉 공간이 보내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비싼 그림 한 점을 벽에 걸고 수십만 원짜리 크리스탈 장식품을 진열장에 올려두고 풍수 인테리어 업체에 거금을 들여 집을 꾸민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찢어진 우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정작 비를 막지 못하는 우산. 왜냐하면 그 모든 장식들은 혼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정성이 깃들지 않은 물건은 기운을 담을 수 없습니다. 생기 없는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 가정의 복덕을 소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며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는 분들, 은행이자 통지서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귀는 분들, 그 고통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공간 안에 탁기 족해가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물건이 놓이는 순간부터 재물의 기운은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기운의 구멍이 어느 순간 당신의 재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린다. 다만 뚫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수십만 원짜리 장식품이 아닙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공사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화분, 단 하나의 자리, 그리고 33일간의 정성, 이것만으로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동남쪽 자리에 올바른 화분 하나를 두고 매일 아침 진심으로 돌본다면 처음 11일은 묵은 탁기가 빠져나가고 다음 11일은 빈자리에 생기가 차오르며 마지막 11일에는 그 생기가 응축되어 재물운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성이 기운을 바꾸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단순한 풍수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2아이를 키우며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50대 초반의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6시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무릎은 시려왔으며 눈 밑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해도 통장에는 늘 빚만 쌓여갔습니다.
재료값은 오르고 단골은 줄고 수리비는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팔자가 원래 이런 건가요? 아무리 이래도 왜 저는 가난한 건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이 묘사하는 집안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의 거실 동남쪽 모서리에는 몇 년째 말라비틀어진 조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쁘다고 사다 둔 것인데 먼지가 켜켜이 쌓이고 잎은 색이 바래도 치우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는 고장난 작은 탁상 시계가 멈춰 있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낡은 장난감 상자도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 자리가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난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다. 가난은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썩은 결과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음양오행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안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서 숨쉬는 에너지의 장창입니다. 바람이 통하듯 물이 흐르듯 기운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물건, 멈춘 물건, 생기가 없는 물건이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는 마치 강 한복판에 거대한 바위가 놓인 것처럼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물이 막히면 썩듯 기운이 막히면 재물이 썩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으면 그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특히 현관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거실의 동남쪽 방위는 풍수에서 재물이 좌우웨이, 즉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봅니다. 이 자리는 집 전체의 재물 에너지가 모이고 순환하는 중심축입니다. 동남쪽은 오행으로 목기, 목회에 해당하며 목기는 성장과 번영, 그리고 끊임없이 위로 뻗어오르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자리가 살아있는 에너지로 채워져 있을 때 집 안 전체의 재물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이 자리가 죽은 물건, 먼지 쌓인 장식품 또는 아무런 생기도 없는 허공으로 방치되어 있을 때 재물의 기운은 갈 곳을 잃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 여인에게 저는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동남쪽 모서리를 깨끗이 비우고 잎이 둥글고 위로 힘차게 뻗는 금전수 화분 하나를 사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단 1분만 그 화분 앞에서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을 주십시오. 화분을 보며 오늘도 우리 가정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속으로만 한번 빌어도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3일이 지난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뜻밖의 오래된 단골이 돌아왔고 옆 가게 주인이 갑자기 가게를 내놓으면서 임대료가 낮아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혔던 흐름이 뚫리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이 막힌 결과입니다. 그리고 막힌 것은 반드시 뚫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비싼 옥장식품, 황금 두꺼비 조각상 또는 전문 업체에 맡겨 수백만 원을 들인 인테리어 공사.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정말로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통장 잔고가 늘었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위안을 얻었다가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셨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형식은 껍데기다.
생명이 있는 것만이 생명을 불러온다. 이 말씀을 풍수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두는 모든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과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물건. 도자기, 장식품은 아무리 비싸도 스스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황금, 조각상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처음 놓인 그 순간의 에너지를 그대로 머금은 채 서서히 탁기를 쌓아갈 뿐입니다. 반면 살아있는 식물은 다릅니다. 식물은 매 순간 숨을 쉬고 자라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뿌리로 땅의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올바른 화분이 수십만 원짜리 장식품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오행의 원리로 설명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동남쪽은 목기, 목회의 자리입니다. 목은 나무요, 성장이요, 위로 뻗어오르는 힘입니다. 목기는 화기호티를 낳고 화기는 토기토티를 낳습니다. 풍수에서 토기는 곧 재물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즉 동남쪽에 살아있는 목기의 에너지, 다시 말해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을 두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화기를 거쳐 토기로 이어지며 재물운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동양의 선현들이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며 정리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막히고 순리를 따르면 반드시 열린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이 이 자리에 적합한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잎이 둥글고 부드러우며 위를 향해 힘차게 뻗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잎이 둥근 것은 기운이 부드럽게 모이는 형상을 뜻하고 위를 향해 뻗는 것은 재물이 끊임없이 위로 앞으로 성장하는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식물이 바로 금전수, 진첸수와 관음죽, 곤인죽입니다. 금전수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재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둥글고 윤기 있는 잎이 풍성하게 달린 모습이 재물이 가득 쌓이는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관음죽은 가느다란 잎이 손가락처럼 위를 향해 뻗어오르며 그 강인한 생명력이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재물 기운을 불러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반드시 살아있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식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인장이나 가시가 있는 식물은 날카로운 살기 사태를 발산하여 재물 기운을 찔러 흩어버립니다. 덩굴처럼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은 기운이 위로 뻗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형상이니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 절대로 시들거나 잎이 누렇게 변한 화분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죽어가는 기운을 냅니다. 그것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재물조차 밀어내는 형상입니다. 화분 하나가 복을 부를 수도 있고 화분 하나가 복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정성의 무게입니다. 이제 33일이라는 숫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필 33일인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비전 미전에 따르면 기운이 공간 안에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33일입니다. 처음 11일은 묵은 탁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간입니다. 수년, 수십 년간 쌓인 무거운 기운이 새로운 생기에 밀려 서서히 정화됩니다. 다음 11일은 그 빈 공간에 신선한 생기가 차오르는 기간입니다. 화분이 자라면서 내뿜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1일은 그 생기가 충분히 응축되어 재물운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기간입니다. 음력의 흐름과 사람의 정성이 만나는 바로 이 시점에
막혔던 재물의 기가 마침내 열립니다. 33일은 자연의 주기요, 정성의 증거요, 변화의 문턱입니다. 값비싼 것이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행하지 않는 지식은 촛불 없는 촛대와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순서 하나하나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 안에 기운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건너뛰거나 바꾸지 마십시오. 정성이란 온전히 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방위를 정확히 찾으십시오. 현관문을 등지고 거실을 바라보았을 때 정면에서 왼쪽 대각선 방향, 즉 동남쪽 모서리가 화분을 두어야 할 자리입니다. 스마트폰의 나침반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동남쪽은 135도 방위입니다. 이 자리가 좁거나 가구에 막혀 있다면 그 가구를 조금 옮겨서라도 반드시 그 방위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기운은 정확한 자리를 압니다. 대략 맞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 곳에나 두시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함이 정성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 자리를 완전히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이 있든 전부 치우십시오. 조화, 화분, 장식품, 오래된 잡동사니, 먼지 쌓인 물건들 그 무엇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닥을 닦으십시오. 맑은 물에 소금 한 꼬집을 풀어 걸레를 적신 후 그 모서리 바닥을 정성껏 닦아주십시오. 소금은 탁기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자연의 정화제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묵은 기운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빈자리가 만들어져야 새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탁기로 가득 찬 공간을 외면할 뿐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식물을 선택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전수 또는 관음죽을 권해드립니다. 화원에 가실 때 반드시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십시오. 잎이 윤기 있고 생기가 넘치는 것, 뿌리가 화분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은 것, 잎에 병든 흔적이나 변색이 없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화분의 색은 갈색 혹은 흰색 계열의 자연스러운 흑색깔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색의 화분은 기운을 산만하게 흩어버립니다. 크기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으로 고르십시오. 화분을 고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식물이 우리 가정의 재물 기운을 담아줄 그릇이다. 그 마음이 이미 첫 번째 정성입니다. 네 번째, 화분을 놓는 날과 시간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홀수날, 즉 1일, 3일, 5일, 7일처럼 음력 또는 양력 기준 홀수에 해당하는 날 아침에 놓으십시오. 홀수는 양기 영의가 강한 수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상승하는 시간으로 새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공간 안에서 가장 강하게 뿌리내리는 때입니다. 화분을 자리에 놓을 때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들어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쾅 하고 내려놓거나 발로 밀거나 하지 마십시오. 기운은 다루는 손길을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십시오. 단 그냥 물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화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님들의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간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충분합니다. 그 후에 물을 주십시오. 흙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이 행위가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으로 기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분은 당신의 매일 아침 감사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람이 곧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이 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줄기가 늘어지기 시작하면 즉시 확인하십시오. 물이 부족한 것인지 햇빛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화분 크기가 맞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정성껏 돌보았음에도 식물이 계속 시들어간다면 그것은 그 공간의 탁기가 매우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경우에는 새 화분으로 교체하기 전에 소금물로 그 자리를 한 번 더 정화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충분히 통하게 한 후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탁기가 강할수록 정화 후의 변화도 더 큽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한결같이 진심으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전 재산을 잃은 분,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 자금까지 탕진한 분,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분,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어떤 부적을 써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디에 돈을 바쳐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안에 있는 화분은 건강합니까? 그 질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풍수의 비법은 결국 한 곳으로 수렴됩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화분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화분은 당신이 매일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화분이 시들어 있다면 그것은 식물만 시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감사를 잃었다는 신호요. 당신의 공간이 생기를 잃었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화분이 날마다 조금씩 새 잎을 틔우고 짙은 초록빛으로 윤기 있게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식물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요. 당신의 공간에 살아있는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보는 것이 곧 너를 돌본다. 네가 살리는 것이 곧 너를 살린다. 이 말씀 안에는 풍수를 넘어서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수익, 더 많은 행운.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주어야 합니다.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행위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식물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순간 나는 우주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선언이 우주에 닿는 순간 우주는 같은 언어로 응답합니다. 주는 사람에게 더 주고 돌보는 사람에게 더 맡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보내줍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 인고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뿌린 대로 자라는 것이 기운의 원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복잡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오직 하나, 일상의 정성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위 속에 진심이 깃들 때 그것이 쌓여 덕덕이 되고 덕이 쌓여 보풀이 되고
복이 흘러 재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의 정성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33일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화분을 돌본다면 그 정성의 무게가 반드시 공간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또한 이 화분을 돌보는 행위는 조상님들과의 연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 가정은 단순히 살아있는 가족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들의 기운이 함께 머무는 공간입니다. 조상님들이 쌓아 올린 덕이 자손들에게 흘러내려오고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 그 덕을 이어갈 때 가문의 복줄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 앞에서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복줄기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조상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정성으로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끈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그 끈이 단단할수록 재물의 뿌리는 깊어지고 뿌리가 깊을수록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화분을 가꾸는 것은 식물을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요, 당신의 공간을 가꾸는 것이요, 당신 가문의 복덕을 가꾸는 것입니다. 정성이 기운을 바꾸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삶을 바꿉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당신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변화를 향한 씨앗이 심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씨앗이 지금 이 순간 싹을 틔우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해드린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기운이 통하고 기운이 통하면 재물이 흐릅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 한결같은 정성,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딱 33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현관에서 바라보이는 거실 동남쪽 모서리를 깨끗이 비우고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금전수 혹은 관음죽 화분 하나를 그 자리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딱 1분만 그 화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가족이 건강했음에 감사하고 조상님들의 은덕에 감사하고 아직 오지 않은 복에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 33일이 되는 날 당신의 공간은 처음과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변화는 반드시 당신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빚으로 힘드신 분, 사업이 막혀 답답하신 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노후가 두려우신 분,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이 33일의 정성을 통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뚫리고 끊어졌던 복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좋은 소식이 하나씩 당신의 문 앞에 찾아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댓글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듯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나는 이미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가정에 재물운이 활짝 열렸다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적어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 보내는 당신의 주문입니다. 적은 후에는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곧 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주는 자가 받고 응원하는 자가 응원받습니다. 이것이 공덕공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걱정되십니까?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가 생각나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십시오. 링크 하나를 전달하는 그 작은 행위가 그분의 삶에 새로운 기운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나의 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나눌수록 나의 복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불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본질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공간에서 좋은 기운을 계속 받겠다는 당신의 선택이요. 더 많은 지혜를 삶 속으로 들여오겠다는 당신의 결심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오늘 당신이 뿌리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라. 오늘의 정성이 내일의 기운이 되고 내일의 기운이 모레의 복이 된다.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의 33일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